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는 오라클 에이펙스가 생소한 입문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오라클 에이펙스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강좌의 두 번째 세션은 한국이로 오라클 에이펙스 개발자이신 장세국님께서 오라클 에이펙스 컴포넌트, 에이펙스 폼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벨로퍼 개발자 모드에서의 각종의 그 오브젝트 내비게이터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에디터, 그다음에 각종의 어트리뷰트들의 화면 구성, 개발자 모드의 화면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을 초기에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그냥 설명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라클 APX에서 제공해주는 이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폼즈 부분을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레포트 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뭐 다양한 웹 기능들이 웹 UI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백오피스 업무를 개발할 때 거의 화면의 한 80% 이상은 폼즈하고 레포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뭐 카드를 쓰든지 이미지 핸들링을 하든지 뭐 맵 기능을 쓰든지 뭐 그다음에 리스트나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미해서 UI를 구성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폼즈하고 레포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폼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폼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폼 하나를 개발함에 있어서 연관돼서 손을 쭉 코딩을 해서, 핸딩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 중에서도 이제 도대체 이 폼에 대한 APX가 제공해주는 기본 컨셉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폼즈에 대한 설명에 한 10번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 제일 기반, 첫 번째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폼이, 에,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인데, 이게 폼에 대한 정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에이펙스를 크라우드를 갖다가 쓰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에서 에이펙스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때 일단 그중에서도 일단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설치 끝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에, 기동이 되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오라클 APX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뭐 시스템이든 OS든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 있죠. 관리자 계정. 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루트 계정처럼 이런 어드민 계정이 있는데 그 설치할 때 그 인터널이라고 하는 계정에 유저는 패스워드를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그 인터널 계정을 기억을 했다가 이 워크스페이스를 만든다든가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개발자 계정을 추가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크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작업은 생략이 되고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기 개발자 접속 정보만 저 워크스페이스하고 접속 유저님 패스워드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 없고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인터널 계정으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를 어, 생성하고 그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등록을 시켜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지만 됩니다. 잠깐 그것만 지난주에는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인터널이라고 하는 계정의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에이펙스를 초기에 설치할 때 셋업이 되는 계정이라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인터널 계정으로 들어오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다 관련되어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매니지 워크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라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보려 그러면 매니지 워크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있는지를 클릭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인사관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기타 뭐 추가적으로 이런 워크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서 이 해당되는 워크스페이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계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기타 다양한 환경값들을 쭉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설정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할 때는 나중에 수정을 해도 되고 뭐 간단하게 그 계정만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설정시켜주면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인사관리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는데 인사관리라는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개발자가 현재 어떤 개발자들이 이 워크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현재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디벨로퍼나 사용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어드민이라고 하는 개발자 유저 아이디를 생성을 시켜놨어요. 즉 이제 보통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혼자 개발할 때는 어차피 개발자는 혼자니까 유저 아이디를 하나만 만들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즉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한 개의 오라클 계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그란트를 주지 않아도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오라클 DB 계정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에 어드민이라는 개발자를 만든 거를 볼 수가 있고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 개발자 유저 아이디는 어, 등록을 할 때 뭐 디벨로퍼 1, 디벨로퍼 2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 팀에 개발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 이메일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네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로 유저네임들을 개발자 유저 아이디를 어, 추가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고 디폴트 스키마는 인사라고 하는 DB 오라클 DB 스키마 계정입니다. 이 유저가 어드민 계정인지 일반 디벨로퍼 계정인지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음 개발자 모드로 로그인을 할 때 초기에 패스워드를 바꿀래? 아니면 그냥 쓸래?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은 처음에 이제 로그인할 때 이 관리자가 만들어준 패스워드를 계정을 부여받은 사람이 로그인하면서 자기 패스워드를 자기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내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개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에이펙스에 대한 버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드민 화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개발자 계정을 만들었으면 접속을 처음에 접속을 할 때 개발자는 이 화면에서
이제 에이펙스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널은 원래 모르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 관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의 어드민이라고 하는 계정 그리고 패스워드를 그 어드민이라는 계정을 만들 때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 개발자는 이 계정만 갖고 접속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오라클 에이펙스에 대한 버전은 여기 보시면 프로덕션 버전이 24.12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최신 패치까지 시킨 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버전을 갖고 개발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 뭐 하는 화면이다. 뭐 어떻게 뭘 눌러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가장 탑 메뉴로 올라갈 때는 이 오라클의 오자 에이펙스를 누르면 가장 탑으로 올라가고 에이펙스 빌드를 누르면 현재 에이펙스 워크스페이스 내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다시 말해서 서브 메뉴로 들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로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갤러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현재 오라클 에이펙스 현재 버전에서 샘플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 있고 이거를 내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까지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실제 프로그램의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동작을 시키면서 특정한 부분의 특정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어, 개발자 환경으로 뭐 어차피 소스까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유니버설 팀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놈이 현재 인스톨이 아니라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거 설치가 된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 애플리케이션,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일반 본인이 만들어 커스텀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서 쉐어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애플리케이션의 유니버설 팀 레퍼런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사전에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제 워크스페이스 내에 여기에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APX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화면의 UI 스타일과 어떤 어트리뷰트 같은 기능들을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디자인 영역에서 카렌다도 카드도 아니고 우리가 폼즈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폼즈를 클릭해 보면 예, 예, 폼즈를 클릭해 보면 폼즈는 어, 어떤 UI를 제공해 주는 특성을 갖고 있냐면 아랫부분에 샘플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화면들 즉 오라클 APX에서는 레포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그리드라고도 보통 국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티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체 리스트 형태로 쭉 보여주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레포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건씩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입력 필드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거를 폼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로 이 폼즈에 대한 기능들 중에서 일부 개념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런 필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돼서 왜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지 요것들을 전부 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한두 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속성에 어떤 값을 바꾸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샘플 레이아웃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개발자 모드로 들어와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삭제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삭제를 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삭제해야 됐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인사관리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이 큰 영역이거든요. 인사라고 하는 업무 내에는 뭐 급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근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위 업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모두 다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 다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나를 개발할 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서브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페이지 수가 웹페이지 수죠. 웹페이지 수가 한 500개에서 800개 정도의 이 웹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개발을 하실 때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어떤 그 화면의 기능이 몇 번 페이지더라라고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플리케이션을 아예 서브 시스템 형태로 나눠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급여 관리 시스템, 이제 뭐 총무 관리 시스템, 근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인사라고 하는 업무의 서브 메뉴로 다 애플리케이션을 쪼개서 저는 만드는데 우리 현재 오늘은 그냥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인사 관리라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개발하는 걸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음, 인사 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기타 밑에 뭐 또 추가적인 기능들의 에, 개발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의 기능일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서브 메뉴도 추가가 되고요. 내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에 엑셀로 여태까지 업무를 해왔다라고 했을 때 엑셀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그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의 에, 엑셀 파일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보시면은 뭐 크리에이트 앱 프로모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커스텀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초기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한 번만 딱 정의를 해주면 일반 개발자들은 사실상 크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업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우리 화면의 레이어 구성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이냐라고 사전에 이미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주로 하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지 서브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 글로벌 페이지하고 일본 홈페이지하고 로그인을 하기 위한 로그인 페이지 세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아무것도 없는 빈 애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요. 이것은 이제 현재 인증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개발자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기본적으로 어, 인증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 페이지 홈페이지이고요. 자, 제가
이 페이지에 어, 이거를 햄버거 아이콘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걸 눌러서 이제 메뉴가 어떤 메뉴가 있는지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잠시 음, 불편 이놈이 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실행되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발자 보드 개발자 환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앱 빌드업 탭을 누르면 다시 개발자 모드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의 편의를 어, 구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제가 샘플 테이블과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그거를 목록 형태로 보기 위한 레포트 타입의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폼에서 어,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입력을 했을 때의 데이터가 레포트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봤을 때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도 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간단한 레포트 페이지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이 홈페이지고, 이제 레포트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려 그러면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눌러서 페이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떤 타입의 페이지를 만들 거냐. 여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레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 그 다음에 클래식 레포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인터랙티브 그리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인터랙티브 그리드를 선택을 하면 인터랙티브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페이지는 자동적으로 오라클 내부의 시퀀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자동적으로 넥스트 시퀀스 번호가 할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인사 목록이라고 하는 레포트 형태로 보여지게끔, 그리고 이것은 팝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노멀 페이지로 디스플레이 되게끔 해라라고 하는 선택이고요. 이 레포트의 폼 페이지까지 같이 만들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제가 이 워크스페이스가 접속되어 있는 유저 스키마가 인사라고 하는 스키마고 여기에 어떤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예,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 마스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할게요. 인사 마스터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그리드이기 때문에 멀티 레코드 상태에서 멀티 레코드를 위에 로우, 아래 로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이것을 에디팅 할 수 있는 형태로 인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레드 크라움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트리 형태로 현재 페이지의 위치를 트리 형태의 구조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에, 아까 이 실행되는 화면에 이 메뉴에 그 현재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를 이 바로가기 메뉴로 등록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에 유저 내비게이션에서 크리에이트 뉴 엔트리라고 하면은 새로운 메뉴로 만들었죠. 새로운 메뉴로 그 메뉴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선택을 해서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면 2번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제 로컬 PC에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예. 인사 목록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인사 목록이라는 페이지 여기 왼쪽에 이 오브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인사 목록이라고 하는 이 리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들 때 인터랙티브 그리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떠한 타입으로 만들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DB 테이블에는 에이펙스 언더바 인서 마스터라고 하는 테이블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놈을 그냥 디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인사 목록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이 레포트 타입의 스타일은 네,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우리 엑셀에서 이 각각에 대한 셀의 길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듯이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레이아웃을 어, 바꿀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꾼 다음에 레포트를 저장을 시키면 요 포맷이 그대로 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거를 먼저 만들었냐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리스트를 보여주고 여기서 특정한 사람을 클릭을 했을 때 에, 폼 페이지를 불러서 폼 페이지에서 이 데이터가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리스트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이제 이 레포트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 이 레포트를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폼을 만들 경우에 현재 이 개발자 모드에서 이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뉴 중에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조금 전에 인터랙티브 그리드 선택했던 것처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폼을 만든다고 선택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폼을 선택을 합니다. 폼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4번 페이지 넘버는 본인들이 임의로 중복되지 않게끔만 부여를 해주면 되고요. 초기에 이제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전체 어떤 화면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미리 다 설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하죠. 즉흥적으로 그냥 개발을 하진 않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페이지 넘버를 사전에 화면을 미리 설계 분석하는 단계에서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이 페이지 번호 부여하는 것들을 저 의미 있게 부여를 하면은 자기가 의미 있게 부여한다는 얘기는 그 업무의 그 속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면 급여 쪽에 어떤 넘버링이 모여지게끔 예를 들어서 40번이면 40번, 400번이면 400번 때는 급여라고 하는 페이지들의 모음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폼에 페이지를 유저가 어, 그 이미 그 사전에 정비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 화면인데 인사 마스터 뭐 조회 뭐 입력 화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팝업으로 뜨게끔 만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노말로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은 인사 마스터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폼 작업에 이 폼이라는 화면에 프라이머리 키가 무엇이냐를 디파인 해주는 건데 저는 프라이머리 키를 1년 번호로 프라이머리 키를 정하겠습니다. 1년 번호. 지금 이 테이블의 구성은 일단 제가 테이블의 어, 컬럼 구조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직접 우리가 SQL 문을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1년 번호, 사원 번호, 성명, 부서 코드 뭐 이런 형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템트로 조회가 됐죠. 음.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보통 우리가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어떤 개발자 도구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는 오렌지나 아니면 토드나 뭐 이런 개발자 툴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DBA 툴이라고 또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발자 툴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인덱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테이블 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는 그런 기능들의 툴들이죠. 그거를 오라클 에이펙스 내에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SQL 옥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폼을 만들었을 때 폼을 다 끝나고 나서 종료를 시키면 데이터가 인권을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로 돌아가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 다시 자기 페이지를 다시 부를 거냐, 아니면 레포트 형태의 페이지를 부를 거냐. 끝난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돌아가는 페이지를 여기에 사전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거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캔슬 됐을 때는 어떤 페이지로 들어갈 거냐. 여기 세션이 아까 제가 이쪽에서 로그인한 바람에 세션이 끊어졌네요. 다시 한번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에 한 브라우저에서 개발자가 동시에 다른 탭에서 멀티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웹에서는 이게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시 한번 접속해서 보면은 인사 목록이라고 하는 이 목록에서 어, 폼도 없어졌나? 인사 관리에 폼이 없어졌네요. 폼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음, 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관리 마스터 인사 그리고 테이블은 인사 마스터 그리고 메뉴에 나오게끔 하고 넥스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1년 번호로 두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종료가 되면 어, 목록으로 가라. 2번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페이지로 자기, 자기 페이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페이지의 이 이동 과정을 어,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폼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폼은 여기에 레이아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 필드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 자체를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각 그 컬럼, DB 컬럼이 에이펙스에서는 이걸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템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라인에 하나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통 만들어 놓고 개발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양을 좀 바꾸는 기능, 이게 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 일련 번호가 여기 앞에 마크를 보시면 슬래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히든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일련 번호는 화면에 안 보여도 사원 번호는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히든을 얘는 이 아이템에 대한 속성에서 텍스트 필드로 또 제가 바꿀게요. 그럼 다시 사원 번호가 보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 때 에, 한 라인의 칼럼을 이렇게 한 개의 필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나 아니면 네 개,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한 라인에 여러 개의 칼럼으로 보이게끔 보통 우리가 화면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명을 4번 옆으로 옮길 경우에 현재 이 성명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서 이 끝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아니면은 현재 부서 코드를 선택해서 설명들을 붙이고 싶으면
여기에 스타트 뉴로를 5% 만들면 뉴로 올라갑니다. 입사 구분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뉴로를 5% 누르면 올라가고 내지는 직위하고 남녀 구분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멀티 셀렉션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은 한꺼번에 위로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또 모양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ERP를 개발할 때 보면은 모든 테이블에는 이 생성자하고 생성일자, 수정자하고 수정일자, 그다음에 수정한 사람의 그 PC의 어떤 접속 IP 이런 것들을 로고 형태로 남기기 위한 컬럼을 모든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화면상으로는 이거를 굳이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에, 이런 컬럼들은 히든으로 숨깁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만 들어가게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만 들어가게끔 테이블에 데이터만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줄 거고 이것은 히든으로 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시킨 다음에 아까 한 라인에 한 아이템씩 나왔던 모양새가 이제는 어, 제가 재구성한 형태의 모양으로 다시 바뀌어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보라는 칼럼이나 비밀번호라는 칼럼은 텍스트 에리아라고 해서 멀티라인으로 즉 다시 말해서 DB 테이블 컬럼을 만들 때 이게 이제 바차 베러블 캐릭터 2 타입으로 특정한 자릿수가 넘어가면은 자릿수가 길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바이트나 2000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어, 기본적으로 만들 때 얘가 텍스트 에리아 형태로 이게 멀티라인 형태로 나오고 날짜 포맷, 데이트 포맷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데이트를 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으로 별도의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른 개발 툴로 개발할 때는 이런 날짜를 보는 자바스크립트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기능들이 부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이펙스에서는 우리가 날짜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이런 스몰 카렌다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개발할 때 비과하고 비밀번호 선택해 볼게요. 비거를 누르면 텍스트 에러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도 텍스트 에러로 되어 있죠. 이 두 놈을 멀티 셀렉션을 해서 텍스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한 라인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화면 레이아웃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이 아이템에 대한 컬럼의 제목이 이 아이템 안에 성명이라고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필드 안에 직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유니버설 게임의 폼지북을 봤을 때 여기는 뭐 보시면 각각 필드의 제목들이 앞으로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네, 이런 타입과 이 필드 사이즈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신 거와는 다르게 사이즈도 길이도 다양하고 폭도 높이도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을 해당되는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쭉 페이지 아이템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어피어런스의 템플릿에 보시면 이게 required floating, optional floating 내지는 어, 이 성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필드의 위에 둘래 아니면은 앞에 둘래 앞에나 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바꿔볼게요. 옵셔널로 바꾸고 저장시킨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 성명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변했죠. 이런 식으로 예, 조금 전에 해당되는 페이지 아이템의 속성을 바꿔서 이런 모양을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어, 이
옵셔널 중에서 어버브라는 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컬럼의 즉 아이템의 이름이 이제는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게끔 이렇게 바꾼 거고요. 원래대로 바꿔놓으면은 플로팅 기능인데 플로팅의 이 앞에 옵셔널은 꼭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표시를 맨다터리 즉 여기서 리콰이어드는 입력을 안 하면 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저장을 눌렀을 경우에 밸리데이션 체크에 의해서 에러를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즉 꼭 입력을 해야 되는 필드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것이 이 리콰이어드냐 옵셔널이냐로 구분을 되어진다는 것. 예, 그냥 폼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사항이 이 한 라인에 맥시멈 우리가 12개를 디파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12개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금은 제목이 필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총 1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직이라는 놈을 위로 올리면 위에 라인이 8개가 됐고, 주민번호까지 위로 올리면 총 12개의 라인이 한 라인에 표시가 됩니다. 저장해서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한 라인에 12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죠. 12개 이상 올라가면 에러가 납니다. 그거를 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템의 제목을 조금 전에 보신 샘플처럼 이 앞에다가 뺐을 경우에는 앞에다가 뺀 놈도 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필드만 이렇게 필드의 제목이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12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지만 어, 이게 제목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 같은 경우에는 성명하고 필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총 13개가 되는 거죠. 그 앞에 제목 라인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류가 나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특징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놈을 뭐, 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위치를 다시 잡을 수가 있고요. 음, 저장을 시키고요. 자, 현재 이 폼은 오늘 제가 폼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테이 폼을 만들면서 현재 이 영역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사용해서 폼을 만들 거냐라고만 선택을 했는데 이 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버튼을 만들어 준과 동시에 이 내비게이션 탐색기를 보시면 여기에 프리 렌더링에 이니셜라이즈 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브젝트 내비게이터 기능이고 두 번째 번개 표시는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이내믹 액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모음이라고 할까?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을 이 다이내믹 액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보통 우리가 서밋이라는 행위를 하면은 그 화면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되는 거죠. 서버에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서버의 전송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애프터 서밋,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체크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기능들에 대한 어떤 행위의 기능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떤 페이지로 가라라고 하는 그 서버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싱 기능들을 여기서 디파인을 해주는데
이 프로세싱 폼이라고 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오라클 APX가 폼을 개발할 때 폼을 선택하고 테이블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기능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생성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을 오늘은 드릴 거고 그것하고 지금 거하고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폼 로우 프로세싱이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 로직을 입력을 해라, 수정을 해라, 삭제를 해라라고 하는 이 버튼의 어떤 로직을 이 이사 마스터라는 테이블에 로직을 정의를 하지 않아도 오라클 에이펙스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삭제도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레코드를 생성을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버튼의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고 버튼의 속성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의 밑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 폼 오토메이션 DM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입력도 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아, 일일이 로직으로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 수정, 조회를 해서 삭제를 해야 될 로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적용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나중에 이제 일일이 우리가 코딩으로 어떤 테이블에다가 인서트 인투 어떤 테이블에다가 밸류는 뭐고 이렇게 DML 문장을 직접 코딩을 할 때는 익스큐트 코드라고 하는 놈을 선택을 해서 일일이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일이 코딩을 하는 그 과정까지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놈은 이 제가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세이브란 버튼을 누르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세이브란 버튼이고 여기다가 버튼 이름은 세이브지만 라벨은 수정이라고 보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튼에다가 어떤 아이콘을 추가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텍스트하고 아이콘을 같이 선택을 해서 여기서 아이콘을 음, 불러와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뭐 아이콘 뭐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이 아이콘까지 같이 이 버튼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버튼에 대한 속성을 정해줄 수가 있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하느냐? 서밋을 해라 라고 하는 행위를 여기서 정의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액션이 업데이트 액션을 하라고 여기에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딜리트는 액션이 딜리트라는 액션이고요. 이게 디폴트 폼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좀 오토매틱 DML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쪽에서의 행위가 이 버튼의 이 액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 데이터 소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 에이펙스가 알아서 입력도 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삭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액션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튼을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 작업을 이제 신규로 입력을 할 때 제가 신규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불러서. 근데 어,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U는 아마 사원 번호일 겁니다. 사원 번호. 예. 이 테이블 네임도 그렇고 칼럼명도 그렇고 DB 만들 때 저는 대부분 이 한글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의 어떤 신속성 때문에 영어나 영어의 약어를 가지고서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을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해석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부분 한글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사원번호가 나올 거고 사원번호에 얘가 제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장세국이고 입사 구분에 직책에 부서에 남녀는 1번이고 기본 구분 그만큼 받고 그다음에
입사일자면 입사일자 입력을 하고 뭐 등등등 입력을 해서 얘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1년 번호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떨어진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년 번호를 자동적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1년 번호 필드는 자동적으로 어, 하나씩 증가해서 시퀀스로 자동 만들어져서 등록을 하게끔 해라라고 테이블을 만들 때 사전에 디파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로직으로 우리가 이거를 1년 번호를 부여를 해줘야 되죠. 이걸 부여를 해주는 방식이 현재 상태에서 다시 개발자 모드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른 거예요. 크리에이트 버튼밖에 안 보이죠. 나머지 수정이나 삭제 버튼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이것도 아예 보린 김에 생성이라고 일단 한글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서트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1년 번호를 만들어 놓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 프로세서 쪽에다가 프로세서 쪽에 이 오토매틱으로 이 폼을 입력 수정 조회 삭제해 주는 것 이전에 1년 번호 값을 사전에 등록을 시켜놔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에이트 프로세서로 서밋한 이후에 여기다가 이름은 동선이라고 해놓고 현재 들어가 있는 일련 번호에 하나를 더해서 현재 화면 필드, 즉 일련 번호에다가 기존에 있는 값 맥스 플러스 1을 해서 집어넣고 예, 인사 마스터라고 하는 어, 맥스 여기서 틀렸네요. 예, 맥스 널 밸류일 경우에는 값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 널 밸류면은 1이고 기존에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해서 1년 번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면 1년 번호까지 만들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화면을 다시 불러서 어, 현재 실행 중이 화면을 실행을 시켰어도 프로그램을 개발자 모드로 불러서 수정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시켜도 그대로 프로세서가 실행이 됩니다. 또 널값이 들어가네요. 얘가 크리에이트일 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사 마스터 잠깐 제가 이거를 한번 음, 저는 없는데 예 데이터가 맥스 플러스 1로 한 건 입력이 되고 자기 끝난 다음에 자기 페이지로 되돌아왔어요. 요 구성을 제가 이 아까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불러보면 제가 방금 새롭게 입력한 놈이 이놈이 아니고 맨 밑에 이놈이네요. 그죠? 한 건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별도의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폼에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 인서트라는 액션을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이 액션을 디파인 시켜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1년 번에 생성하는 어, 부분을 추가시켜서 이 프로세서가 자동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놈을 제가 이제 수정을 하는 형태로 제가 아까 리스트에서 이 페이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페이지에서 제가 현재 1년 번호 14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폼을 조회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한번 어, 이, 이 레포트하고 폼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페이지가 2번 페이지고 이 레포트의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또 상세히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제가 일단 어, 폼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일련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를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면 5번 페이지를 부르는데 5번 페이지에 일련 번호를 일련 번호의 값에 현재 이 레포트에 있는 일련 번호 값을 가지고 가서 조회를 해라. 그리고 기존에 등록돼 있으면 캐시를 클리어를 시켜라 라고 하는 작업을 어, 옵션으로 주고 저장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아까 레포트에 그 링크가 일련 번호가 링크 형태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일련 번호가 링크 형태로 변해져 있죠. 14를 누르면 얘가 누름과 동시에 14번이라고 14라는 값을 일련 번호 값을 아기멘트 변수로 가지고 가면서 아까 그 폼 화면을 부를 거예요. 그럼 조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주민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는 보면은 현재 조회 모드이기 때문에 크리트라는 버튼은 안 나오고 수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삭제라든가 하는 요 버튼만 디스플레이를 요것도 버튼에 대한 어떤 모드냐에 따라서 그 작업에 필요한 버튼만 디스플레이 되게끔 서버 사이드 컨디션이라는 기능에다가 이 에, 버튼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을 거기다가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예.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수정 버튼 누르면은 수정이 될 거고요. 다시 빈 페이지로 되돌아갈 겁니다. 리스트로 아, 리스트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장사국 시사번이 어, 여기에 컬럼을 주민등록번호로 안 갖고 왔나? 그래서 기본급 사원번호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지금 값이 수정돼서 입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인사관리 화면을 지금처럼 하지 않고 이 인사관리 화면이라는 이 폼업을 작업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죠. 다시 5번 페이지인 폼 페이지를 불러서 이 페이지가 뜰 때 아까 제가 리스트에서 링크를 누르면 이게 노멀 페이지로 뜨지 말고 모달 다이얼로그로 팝업을 떠라. 팝업 형태로 떠라라는 거고요. 팝업을 뜨는데 보통 우리가 팝업하면은 현재 실행되는 화면의 가운데 이렇게 팝업이 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들어오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이게 이제 팝업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해서 나온다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해서 나온다든가 하는 기능으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팝업의 사이즈도 여기서 뭐 라지 사이즈 형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에 가서 제가 이 페이지가 지금 팝업 형태로 제가 무드를 바꿨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우- 잠깐만요. 다시 5분 페이지고 다시 더 들어갈게요. 모델 다이얼로그고 이게 당연히 시행시킨 에러가 떨어질 거고. 저 에러가 왜 났는지 모르겠다. 아, 아까 그 리스트 형태를 제가 리프레시를 했는데, 예, 제대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팝업 형태로 뜨고 얘를 수정해서 빠지면 얘가 종료가 돼서 원래의 자기 페이지 리스트로 되돌아오게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 이 폼 페이지에 보시면 프레서서 쪽에
이 1번 페이지로 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1번 페이지로 가지 않고, 어, 리스트 페이지인 2번 페이지로 가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가지고 화면의 어떤 움직임을 여기서 사전에 정의를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리스트 페이지로 가라. 2번 페이지로 가라. 5번 페이지 작업을 하고 끝나면 2번 페이지로 가라라고 하는 어,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리스트를 불러서 부른 다음에 물론 여기서 X 누르면 그냥 바로 윈도우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되돌아오게끔 아까 제가 어, 끝났을 경우에 2번 페이지로 가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리스트 페이지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연관관계를 구성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페이지를 불러서 물론 수정도 가능하고 여기서 삭제 버튼 누르면 현재 이 레코드가 아예 삭제되고 데이터가 날아간 다음에 데이터가 한 건에 입력된 게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나 입력이나 삭제 기능들이 폼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폼을 만드는데 커스텀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요. 자, 블랭크 페이지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6번 페이지죠. 구분하기 위해서 어, 커스- 커스텀 개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놈은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드로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모달 다이얼로그 형태로 뜨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빈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커스텀으로 제가 일일이 데이터 소스를 만들지 않고 데이터 소스를 테이블을 디파인 하지 않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미의 필드를 만들어서 어, 우리 인사 마스터 테이블에 데이터가 한 칸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이라는 테이블을 리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이지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만듭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영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칼럼을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어, 4번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코드, 부속 코드라는 이게 네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폼을 만들어서 이건 이 리전은 조금 전에 여기에 우리의 폼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스태틱 그냥 일반 어, 어, 변수 선언하듯이 그냥 임의의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값을 입력시킨 다음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딩으로 입력된 값을 테이블에 집어넣어 주는 과정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입력하는 부분,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핫 눌러서 어, 색깔이 나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서밋 페이지 입력된 사항을 가지고 서밋을 시켜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커스텀으로 로직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한 다음에 프로세서 쪽에 가서 우리가 입력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라라고 일일이 코딩을 해줄 겁니다. 프로세서 쪽에 가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고 여기 익스큐트 쿼리에서 PLSQL을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긴 조금처럼 일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
인트 네 개의 칼럼에 밸류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아이템을 만들었던 것처럼 시퀀스 해놓, 그 다음에 사원 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유저 코드의 값을 받아서 입력을 해라 라고 일일이 우리가 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지금은 버튼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기능이 그대로 수행을 하겠지만 버튼이 뭐냐에 따라서 입력을 할 수 있고 수정 버튼 누르면은 수정을 하게끔 컨트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입력이기 때문에 얘를 컴파일해서 뉴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변수를 선언해 놓은 다음에 이 화면에 있는 아이템의 값을 갖지 않고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 일련 번호를 가지고서 DB에 저장하게끔 그러면 컴파일 없이 에러가 됐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입력 버튼이 눌렀을 때 이 작업을 해라 라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 이거, 이거는 현재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모델로 하지 않고 일반 노멀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팝업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제가 커스텀으로 만든 거고요. 얘는 자동적으로 부여를 할 거죠. 뭐 입력을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로직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어, 예. 입력이 돼, 입력이 된 거고요. 여기를 다시 메시지를 뿌리면 되는데 리스트를 보면 여기 김태환 이 한 건 입력돼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장님, 실망이에요. 저 예? 김태완이에요. 아, 미안. 어, 내가 타이핑이 빨라서 그래. 예, 예. 만약에 얘를 이렇게 어, 어, 데이터 처리라고 두고 얘는 입력일 때만 얘 수용을 하고 또 여기다가 뭐 똑같이 데이터 수정일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수정 버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얘를 어, 예를 들어서 귀찮으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버튼 이름은 수정이라고 하고 예, 수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밋 이루어지는데 이 서밋 수정이란 버튼을 누르면 사실 이제 뭐 아무런 행위를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수정이란 버튼을 받아다가 처리해주는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지 지금 여 위에는 입력일 때만 하는 거고요. 수정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밑에 여기에 수정일 때만 수행을 해라. 수정일 때만 수행을 해라. 라는 거고요. 이 수정일 때는 시퀀스 만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인사 마스터 셋 화면에 있는
네, 지금 이 과정은 완전 에이펙스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1년 번호는 아까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P의 이 1년 번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표로 이렇게 업데이트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DML에 관련되어 있는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어, 수행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이 로직 안에서 버튼을 인식해 주는 기능이 if 이 리퀘스트랑 리저브드 워드가 결국은 이 서밋 했던 버튼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생성이라 그랬나요? 생성일 때 그리고 수정일 때 수정일 때는 밑에 제가 아까 여기서 기술해 준 요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로직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행위를 버튼의 이름을 주고 버튼의 성격에 따라서 버튼이 생성 버튼이면은 입력하고 수정 버튼이면 수정하게끔 로직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력, 수정, 삭제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서버 사이드 컨디션을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입력하고 수정이네요. 다시 음, 입력하고 수정. 그러면 한 플러스 안에 입력하고 수정 로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로직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커멘트 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커멘트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로직이 아직 개발하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로직을 나중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삭제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커멘트 아웃 처리를 해가지고서 얘가 수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수정해 놓고 아까 그 목록 화면에서 지금 이 페이지는 새로 만든 페이지는 6번 페이지잖아요. 아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링크 시킬 때는 5번 페이지를 링크를 시켰죠. 그러면 2번 페이지 가서 2번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일련 번호라는 컬럼도 사실상 어, 제가 시간만 나면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텐데 1년 번호라는 이 버튼을 제가 링크 버튼 형태로 표시하게끔 CSS를 적용을 한번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5번 페이지로 가라고 했던 것을 제가 다시 바꾼다 그랬죠. 6번 페이지에 일련 번호가 아니라 6번 페이지에 얘 불러보면은 SEQNO 쪽에다가 현재 레포트에 있는 일련 번호 값을 변수를 넘겨라라는 의미고요. 캐시 클리어 시켜주고 저장시킨 다음에 실행시키면 이제는 그 레포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버튼 형태로 이렇게 나왔죠. 이거의적인 기능인데, 네. 요게 지금 방금 뭐 김태환 14페이지. 아, 얘는 이제 불러올 때 왜냐하면 커스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페이지에 보면 이니셜라이즈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디폴트 폼으로 해서 데이터 소스를 정의를 해서 갖고 올 경우에는 여기에 이니셜라이즈 폼의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PK를 찾아서 데이터를
셀렉트 한 다음에 화면에다 뿌려지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커스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조회해주는 기능도 커스텀 화면에서는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6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컬럼들을 데이터베이스 컬럼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토매틱이 아니라 여기서 커스텀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렉트 4번 번호는 필요 없고 혁명 그다음에 4번 부스 코드를 화면에 있는 P6의 성명 그리고 4번 그다음에 부서 코드라고 하는 아이템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라. 그럼 에이펙스 언더바 인사 마스터 조건이 있죠. 화면에 넘겨준 이 시퀀스 넘버를 앞에 리스트에서 이 P6 SEKNO에다가 4번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4번을 기반으로 해서 DB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읽어서 화면의 아이템에다가 각각 뿌려라라는 그 로직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4, 5번이 아니라 4, 5번이죠. 네,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인서 목록에서 선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름을 수정을 하고 수정 버튼 누르면 다시 리스트에 가보면 안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네요. 그럼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까 수정 버튼 리퀘스트 컨디션을 버튼 레이블로 컨디션을 하셨거든요. 버튼 네임이 아니라 네, 입력이 세이브로 버튼 네임이 세이브일 거예요. 레이블은 아, 입력이지만 수정 맞는데 아 입력이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 잠깐 제가 프로세스를 입력 수정 제가 여기 컨디션에다가 그대로 아까 입력일 때만 수행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모든 버튼들을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입력일 때만 수행을 하라고 컨디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수정을 수행을 안 했던 거고요. 예, 여기였네요. 다시 한번 바꿔도 아마 될 거예요. 수정. 값을 너무 길게 입력했네요. 태원아 미안하다. 수정. 예, 수정됐고요. 목록에 가보면 수정이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커스텀으로 만들 때는 이 커스텀 개념하고 디폴트로 폼을 에이팍스가 만들어주는 거하고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디파인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이 버튼을 만든 다음에 각각 버튼의 행위에 따라서 로직을 로직을 일일이 다 이렇게 구현해 주는 방법. 입력일 때, 수정일 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커스텀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라클 에이펙스는 한 단계 더 앞서서 데이터 소스를 저기 디파인해서 테이블명을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컬럼을 미리 기술해주면 그리고 그 버튼에 대한 행위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5번 페이지에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음, 단지 버튼을 누르면 서밋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라라고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기술을 해줬기 때문에
오토매틱 DLM 쪽에서 자동적으로 본인 이 에이펙스가 알아서 수정해 주는 거고 또 삭제는 삭제해 주는 겁니다. 예, 이래서 디폴트로 폼 만들 때에 데이터 소스를 기본적으로 만들면 다시 정리해 보면 오토매틱 DLM 인서트, 크리에이트, 딜리트 작업을 알아서 해주는 기능과 딴 쪽에서 저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처리를 해올 때도 이니셜라이즈 폼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니셜라이즈 폼이 인사 마스터 관리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 인사 마스터 관리라는 영역이고, 여기에 갖고 올 때 어떤 게 PK냐만 선언해주면, 여기 보시면 PK로 선언돼 있죠. 일련 번호만 PK로 선언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매핑해가지고 데이터도 자동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버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됩니다. 이게 폼즈, 에이펙스의 폼즈 디폴트로 폼을 만들었을 때의 행위고, 그 다음에 커스텀은 이제 개발자들이 일일이 아이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도 만들고, 버튼에 대한 행위도 디파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일 경우에 여기에 아까 이 모드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예, 아이템 입력이라는 버튼은 아이템이 넣을 때, 즉 일련 번호가 넣을 때만 나와야 되고 수정 버튼은 조건이 일련 번호가 어떤 값이 있으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더리면 뭐가 마무리 안 되네요. 난더리면 즉 일련 번호 값이 있으면 일련 번호 값이 있으면 값이 조회가 됐다는 의미고 그리고 값이 조회가 됐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라는 입력 버튼이 나오면 안 되고 수정 버튼이나 기타 또 삭제라는 버튼이 만들었을 때 삭제 버튼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버튼이 에, 데이터의 현재 모드에 의해서 입력 버튼, 수정 버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컨트롤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폼을 지금 만들 때 이렇게 노멀 페이지였는데 이거 초기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팝업으로 뜨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팝업으로 조금 전에 왼쪽으로 드로우 형태로 해가지고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팝업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서 팝업이 뜨게끔 그 대신 스트레치 투 핏 윈도우즈 전체 풀사이즈 형태로 큰 팝업이 뜨게끔 하는 형태로 팝업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페이지를 제가 한번 불러보면 목록에서 시작 페이지, 뭐 제가 딴 걸 부를게요. 딴 거 보려면 팝업이 뜨는데 전체 풀 스크린 형태로 팝업이 뜬 거고요. 수정 값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번 페이지에서 이번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1년 번호를 눌렀을 때 6번 페이지로 가라 그랬죠. 저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원 번호를 눌렀을 때 얘는 5번 페이지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뜨겠죠. 5번 페이지로 뜨는데 5번 페이지는 PK가 5번 페이지 선언했던 것은 1년 번호였고 1년 번호라고 하는 PK에 자동적으로 1년 번호 값을 받으면 데이터가 조회가 되겠죠. 여기서 리스트에서 값을 건네줄 때는 1년 번호의 값을 건네주고 캐시가 있으면 클리어시키고 예. 그리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1년 번호에 기술했던 것처럼 버튼 모드로 CSS를 정하면 이 페이지에 이 사원 번호가 디스플레이 되면서 모양은 버튼 형태로 보이게끔 저장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 번호 누르고 내지는 사원 번호 누르면 페이지가 불러지는 게 달리 불러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성명에도 한 게 아니라 사원 번호도 했군요. 자, 14번을 누르면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커스텀 페이지로 만들었던 데이터가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4번이라고 하는 이 칼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이 페이지가 디스플레이가 되죠. 이런 형태로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연결 관계는 링크라는 기능에 의해서 팝업 페이지를 호출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페이지를 일반 노멀 페이지를 호출하든지 웹에서 일반적으로 페이지 링크를 의미하는 형태의 구현 방법이 되겠고, 폼도 디폴트 폼으로 만들었느냐 일반 폼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약간 차이가 난다. 요 개념만, 요 개념만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응용을 해서 다양한 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페이지처럼 디폴트 폼으로 만들어 놓고 요거로 추가로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필드가 아닌 그냥 임의의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드를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이죠. 페이지를 만드는데 뭐 연봉이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고, 이 필드에 대한 값은 DB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값이 그 조회가 됐을 때, 즉 다시 말해서 기본급이라고 하는 값이 조회가 됐을 때 다이내믹 액션으로 값을 거기다가 일종의 인터널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셋벨즈를 하되 여기서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기본급에 곱하기 12를 해서 그 값을 여기에 매핑 시켜줘야 되고요. 플레이 되게끔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더미 칼럼이죠. 더미 칼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 조회를 해보면, 장세국을 조회해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봉이라고 하는 필드에 기본급의 특정한 계산된 값을 여기에 이렇게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에, 데이터 소스로 매핑되어 있는 폼 리전과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템의 어떤 복합적인 활용도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폼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에이펙스가 제공해주는 기본 폼의 데이터 소스를, 즉 테이블을 사전에 디파인 해놓으면 에이펙스의 폼즈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조회도 해주고 입력도 해주고 수정도 해주고 삭제도 해주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 두 번째, 이 모든 아, 아이템을 이름을 만들어서 로직으로 처리해주는 방법. 일일이 사용자가 코딩을 다 인서트 문장과 업데이트 문장과 딜리트 문장을 일일이 입력을 해서 만드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요 개념을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갖고 응용을 하시고 기타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번 시간 내지는 저번 시간에도 좀 설명해 드렸지만 리스트 오브 밸류를 이용을 한다든가, 어, 아니면은 각각 필드에 대한 어떤 밸리데이션이나 포맷을 추가로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필드의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주민번호라고 하는 어, 요 아이템의 어떤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제가 조회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게 하면서 아예 입력이 안 되는 리드 온리로 딴 데는 입력이 되지만 얘는 입력이 안 되는
형태로 이런 어떤 어트리뷰트를 이 해당되는 주민번호라고 하는 아이템에 이런 어트리뷰트를 기술해주고 맨 뒤에 보면 리드 온리를 예스라고 줌으로 해서 이 아이템에 대한 특정 어떤 속성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과정,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좀 응용을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오라클 에이펙스가 정해주는 폼지의 커스텀 방법, 그 다음에 기본 기능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기본 폼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